자, 5강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효력에 대해서 볼 사항은 일단 맨 먼저 효력은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의 종류를 나눌 때 우리가 뭐 효력에 대한 분류를 종국 등기하고 뭐예요? 예비 등기, 가등기 나눈다 그랬죠? 일단 이제 먼저 이렇게 효력에 대한 분류 얘기입니다. 효력에 대한 분류인데 이 효력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라고? 종국 등기하고 이 종국 등기 효력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예비 등기 있죠? 예비 등기. 그 예비 등기가 뭐가 있으니까 가등기가 있으니까 직접 뭐라고 이거 가등기라고 이렇게 써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인데 예비 등기는 가등기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다. 임시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짜다. 아직 물권 변동이 안 생기는 가짜 등기다. 네,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국 등기 효력에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합니다. 추대를 하니 순위가 뭐해서 이거? 순위가 후져서. 순위가 후져서 이렇게 후져서 그 자리를 뭐 하는데 이거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래서 공신력 없다. 우리나라는 공신력 없죠. 자, 그래서 일단 권리 이제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그다음에 권리 뭐예요? 권리 추정적 효력입니다. 그다음에 대항적 효력이에요.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후저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후등기. 자, 후저서가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저서.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자, 저지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자, 이게 이제 후져서 이렇게 자, 점유적 효력입니다. 점유적 효력. 자, 그럼 일단 왜 이걸 먼저 이제 암기가 필요하냐 하게 되면 일반적인 효력에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6가지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6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이거부터 암기를 해보자는 게 뭐냐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가등기권자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게 나오죠? 그게 틀린 말이다니까. 왜?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그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잘 속는 게 뭐냐면 나중에 속는 게 뭐냐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 지금 나중에 이제 가등기를 배우게 되면 다시 왜 동영상은 다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일단 처음 들어서 몰라요. 어떻게 처음 들어서 알겠습니까? 만약 처음 들어서 딱 알면 사이버지 인간이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뭐 지금 어렵지만은 들어두시고 자꾸만 이 들어둔 말이 뭐예요? 또 다른 데서 배우다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면 그 내용의 의미가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와요. 꼭 옵니다. 자, 분명 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비로소 그 가등기는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틀린 말이라니까. 왜? 순위 확정기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지 뭐예요. 가등기 효력이 아니라니까.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지 확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주자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여기 여러분 그 책에도 보지만 그 5번 등기 효력이라고 써 있고 일반적 효력에서 본등기 효력. 왜? 종국 등기를 우리 가등기와 비교할 때 자, 종국 등기는 예비 등기와 비교하며 가등기와 뭐예요? 본등기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본등기 효력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이제 물권 변동 효력이 있고 자, 그다음에 2번에 뭐예요? 쌍가류 2번에 대항적 효력이 있죠? 대항적 효력이 있고. 그다음에 쌍거리 3번에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4번에 뭐가 있어요? 4번에 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 추정적 효력. 그다음에 5번에 점유적 효력과 6번에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좀 이제 칠판의 순서가 조금 약간 바뀌었지만 그 내용 6가지는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줄곧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권리 추정적 효력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내용도 어렵고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옛날에는 계속 시험 문제 매년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 뜸해졌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자, 잘 나와요. 뭐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후등기 저지라는 게 이게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좀 기억해 두자는 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은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변동됐죠? 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을 위해서 권리 변동을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가 되면 권리가 변동됩니다. 자, 자, 두 번째 불사항이 그 대항적 효력. 하여튼 등기가 되면 자, 등기가 되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임차권 같은 곳은 자,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그랬어요. 대항적 효력이라는 게. 자, 물론 자,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나 용익물권 있죠? 그 용익물권은 뭐예요? 그 임의적 사항,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임의적 사항들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3자한테 자, 그 자기가 뭐예요?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해서 등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게 대항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확정적 효력. 자, 보자. 그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흔히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아시죠?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면 들어오셨죠? 경매가 들어가면 그 1순위다, 2순위다 따지는 거죠?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순위가 확정됩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그러면 자, 말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떤 권리 등기가 실행되면 순위 번호가 뭐가 되고 이거 부여되고 그 순위 번호에 따라서 이제 뭐가 이제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순위 확정 효력인데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의 선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에 법률에 다른 게 없으면 뭐예요? 항상 그 등기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하냐 그 순수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만약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2번 뭐라고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돼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하냐 자, 순수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총칙적인 얘기니까 뭐 시험 문제에 답으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등기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 선호 있죠?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자, 거기 그 등기 뭐예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는 뭐 한다는 게니까 접수 번호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같은 구에서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전후 순서 이제 순위 번호에 따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 여러분 거기다가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 뭐라 써놔 이거. 같은 구는 그냥 뭐예요? 이제 순위 번호다. 순위 번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구는. 그러니까 1순위냐 2순위냐 이 순위 번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볼 사항은 뭐예요? 같은 구 있죠? 같은 구. 동구 얘기입니다. 같은 구는. 같은 구는 뭘 보고? 순위 번호를 보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자,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고 서로 다른 구는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는 뭐예요? 다른 구는 뭐로 본다고? 접수 번호 본다. 최소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꼭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보고 서로 다른 구라고 하는 건 뭐냐 얘기냐면 만약에 어디에 갑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2번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자, 우리 여기 만약에 뭐예요? 2번 가처분이 돼 있다.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 등기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뭐예요? 순위 번호 2번의 가처분이 선순위인지 여기 순위 번호 1번에 뭐예요? 자, 저당권이 선순위인지는 서로 뭐예요? 구가 틀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같은 구에서는 뭘 보면 되는데 순위 번호 보면 되는데 서로 구가 틀리니까 순위 번호 보지 말고 등기 받으면 뭐예요? 등기 받으면 여기 뭐가 있으면 접수 번호가 있어요. 이게 1045 여기 2045 여기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이 접수 번호가 빠른 곳이 비록 순위 번호는 2번이지만 이건 갑구고 이건 뭐니까 을구니까. 자, 이거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는 뭘 보라고? 접수 번호 본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순위냐 2순위냐 얘기할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억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대지권은 뭐예요? 지금 대지권은 나중에 이제 구분건물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다 설명이 될 테니까 지금 고민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뭐예요? 대지권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치니까 만약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부동산 일부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죠? 그럼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은 땅까지 미치니까 이 땅까지 미치는 저당권은 건물 등기만 하면 토지는 안 해도 되니까 이 토지한 등기하고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의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그 땅까지 미치는 저당권하고 순위는 자, 접수 번호니까 대지권 하면 지접 이렇게 외웁니다. 대지권 하게 되면 지접. 한번 읽어보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 부기가 없을 때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게 땅까지 미친다는 게. 그럼 이때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 규력에 대지권에 미치는 등기와 그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와 해당 구에 한 선을 전후는 접수번호 얘기죠. 그래서 대지권 얘기 나오고 대지권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순위를 물어보면 그건 접수번호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치하고 우리가 뭐 흔히 무슨 뭐 이게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추접스럽다 얘기 나오는데 추접스러 나오죠. 추접스럽다 하게 되면 그 연상해 갖고 지접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접이 아니라 지접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의 부기등기 효력이 이제 중요한데 부기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을 만약에 이전등기한다 그러면 이 1순위 저당권을 만약에 정한테 이전등기할 때 자 만약에 독립적인 번호 3번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것은 뭐예요? 병보다 후순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기등기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1-1번. 그러면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등기다. 그럼 이 부기등기는 어디에 따르니까? 주등기에 따르니까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부기등기가 뭐예요? 여러 개 있다는 얘기 부기등기가. 그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자, 요 1순위 을에 대한 뭐가 있고 을에 대한 가합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요 아래 뭐예요? 1-2번 요 을에 대한 가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 중에 혹시라도 요놈이 부동산을 남한테 빼돌릴까 봐 해두는 게 가압류입니다. 돈 관계예요. 다툼이 있을 때. 돈 관계 다툼이 아닌 건 다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이니까 그렇게 연생해 주시면 돼요. 돈 관계 아닌 게 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사기 강박이에요. 사기 강박. 무슨 얘기니까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사기당했어요. 그 집 앞에 오물 처리장에 들어선다 해서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 월드컵 경기장에 크게 들어섰습니다. 열받죠? 자, 그래서 이제 사기당하는데 등기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니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 갑. 2번이 줬는 게 을이죠? 이게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소송합니다. 자, 뭐라고? 사기당했으니까 이등기 무효라고 말세달라고. 근데 자, 이 단서조항이 뭐냐면 선의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병이라는 선의삼자가 취득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이런 선의삼자한테 팔지 못하도록 여기 뭐가 들어가다는 게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진짜 처분금지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소송 중에 해두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돈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해결 방법은 가압류해 놓으라. 자, 돈 문제가 아닌 다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법원에 소송해서 소송 중에 해두는 게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으니까 자, 요렇게 부기등기가 요 을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을에 대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가처분은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요. 자, 이랬을 때 이런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돼 있죠? 자, 이런 부기등기 서로 상호간에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자, 부기등기 상호간과는 전후 순서에 따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은 순위에 따르고 그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권리추정력 효력이 중요한데 자, 권리추정력 효력은 말 그대로 표제부는 안 돼. 어디에만 되는 거야 이거. 권리에만 된다니 권리에 대만. 그러면 일단 먼저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절대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와 자, 이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이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는 절대 뭐가 없어요. 자, 추정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동산 표제부 이렇게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 왜 부동산 표시는 왜 안 되냐면 추정력은 권리에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는 왜 추정력이 없냐면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자,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집중하시고 반복적 들으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동영상 듣다 보면 춥고 배고프고 하시는데 일단 많이 드시고 학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원가에서 어떤 주부님들은 보통 한 1년 공부하게 되면 많이 찌신 분은 한 8kg까지 찌십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운동도 못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학교 가시고 빼면 되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분 잘 드시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해야지 공부도 해야 되지 잠도 못 자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몸 관리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자격시험은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체력으로 하는 거지.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좋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머리 좋고 기억력 좋다? 전혀 안 돼. 그냥 뭐 다리가 힘이 풀리고 뭐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누워있어야 되고 저 쉽지 않습니다. 체력 관리 좀 하시고. 자, 기억하자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 추정력이 이런 개념입니다. 뭐 쉽게 이해하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등기부를 봤어요. 등기부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못 줬는 게 갑이고 2번 뭐예요? 잊었는 게 을이다. 그러면 자, 을이 이게 매매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전능계가 돼 있으면 이전능계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전 소유자 누구하고 갑하고 자, 현 소유자 을하고 뭐예요? 여기 매매라 써 있죠? 매매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이게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왜 추정한다는 게. 자, 왜냐면 추정은 반대 증거에서 깰 수 있으니까 일단은 추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게 이제 뭐예요? 다 당연히 인정되는 거, 유효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 권리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뭐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뭐 하니까 권리자라고 추정하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있죠? 상대방이 이 추정을 깨라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액이 7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을이다니, 병이다니. 그러면 자, 일단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저당권에 대응하는 뭐예요? 을과 병의 저당권 계약의 계약관계,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액이 7천만 원을 써 있으니까 을은 병한테 뭐예요? 얼마를 7천만 원을 빌렸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7천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뭐예요? 돈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것도 자, 은행 지로로 준 게 아니라 이 사업하는 남편이 야, 현금이 좀 필요하다. 명절 때 뭘 줘야 되니까. 자, 그 직원들 봉급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5만 원권 빳빳한 돈으로 갚았다는 얘기야. 근데 영수증을 안 챙겼어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가 지겠는데 어떻게 왼수지간이 돼갖고 이 병이 뭐예요? 돈 갚았는데 저당권이 뭐 했으니까 말소되지 않으니까 얘한테 또 돈 갚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두 사람이 다투고 있으니까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원고 을아,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뭐예요?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이런 피담보 채권 7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네가 돈을 갚았으면 나한테 뭐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증거.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뭐예요? 내가 너가 돈이 갚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추정력은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했다고 추정하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그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그 당사자의 을이 뭐하라는 얘기, 입증하라는 얘기.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추정력은 뭐예요? 자, 당사자 피담보 채권에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뭐예요? 피담보 뭐예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다고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추정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계약 관계가 뭐라고? 매매라고 추정하니까 등기 원인에도 뭐가 미친다는 게 등기 원인에도 뭐예요? 추정력이 미친다는 게. 왜? 추정력이 미치는 건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추정력이 미침으로 자, 미침으로 뭐예요? 항상 입증은 누가 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는 게. 입증 책임은 자, 이렇게 입증 책임은 누가? 책임은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뭐예요? 상대방한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일단 이해가 됐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외워야지. 그래서 이제 앞서 따자니까 뭐라고 따냐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자, 이 부동산 표시는 부표가 자, 부표가 뭐예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해당하는 담당원이 등기 담당원이 뭐예요? 뭐해서 자, 담당원이 뭐예요? 추정을 해서
담당원이 추정해서 뭐 입상시켜라는 입상은 상대방. 자,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다시 한번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다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자, 그다음에 담당원이 뭐예요? 추정해서 입장시켜라.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보이면 이거 추정력이 없는 거구나. 가등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추정이 없다니. 자, 피담보 채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에 대항하는 실체관계, 자, 당사자 간의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자, 채권액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피담보 채권. 원인에도 뭐예요? 원인에도 추정력이 따르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도, 자, 당사자 간에도 뭐예요? 추정력이 미침으로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니. 자, 반드시 암기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꼭 시험 문제 거의 잘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권리의 추정적 효력 그 나오죠? 의의가 쭉 시작해서 그 니은에 뭐예요? 니은에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건 판례가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각 등기의 추정력 얘기 나오는데 그 니은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A 가등기하고 뭐예요? C의 표제부 있죠? 그래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가등기 효력, 가등기 경우 표제부는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그거 이제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추정력이 이제 미치는 범위 그래갖고 거기 그 원인의 적법 추정, 원인에도 뭐가 미친다는 얘기예요.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그 보존등기 나오죠? 보존등기는 뭐예요? 원래 자 누가 건물을 진 사람이 보존등기를 마치면 이렇게 건물 진 사람이 보존등기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소유권자로 추정받아요. 건물 진 사람. 원시득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등기 마쳤을 때 전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판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축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자 당연히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는 뭐예요? 추정력이 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추정력이 깨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추정이 있다는 잘 안 나와요. 항상 보존등기 추정력은 없다가 잘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전 소유권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어요. 얘가 안 팔았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실체관계 없는 거 아니야? 안 팔았대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근데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추정력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그 쌍가로번의 등기의 점유적 효력은 뭐예요?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그 10년이라는 이제 효력이 있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자 일단 뭐예요? 일단 그 등기가 형식적이든 뭐예요? 실체적이든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자 그 등기를 뭐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뭐예요? 새로운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래서 자 후등기 저지력을 보게 되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용익물권은 우리가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소멸하는데 일단 뭐예요? 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이 끝난 무효 등기 원칙상 그러니까 원칙상 물론 이제 토지는 그렇고 건물은 아니다 뭐 얘기하지만 하여튼 원칙상 전세권이 만약에 토지라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나면 존속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되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전세권에 뭐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게요. 왜? 소멸된 권리가 소멸된 무효니까. 근데 자 만약에 뭐 일단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등기 못해요. 왜? 같은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이제 자 신청하게 되는데 이걸 뭐 이런 등기 효력은 등기가 돼 있으면 뒤에 오는 나하고 양립하지 못하는 등기는 오지 말라.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만약에 뭐예요? 본등기 전이라면 이렇게 본등기 뭐라고? 본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순위만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위만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등기 후에는 뭐예요? 이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자 일단 이 본등기 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데 이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 하게 되면 이제 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순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자 등기부 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아저씨 갑이
조카 을한테 뭐예요? 너 공인중개사 합격하게 되면 자, 집 주겠다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해줬다는 게요. 왜? 합격해야지만이 뭐하니까 소유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요 가등기 있죠? 그럼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본등기 하게 되면 이 본등기가 자 이 본등기가 뭐예요? 순위가 확정되는 것이고 가등기는 뭐예요?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그 2번이라는 뭐예요? 순위를 뭐 한다? 순위를 보존한다 했죠. 순위 보존. 그다음에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이게 뭐예요? 가등기다니. 그러면 누가 가등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렵게 딱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칠판에 머릿속에 칠판에 이 그림 갑담에 가등기 했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가등기란 가등기한 본등기. 그럼 말을 매끄럽게 조사를 뭐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겠으면 명사만 내세요. 명사만.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이.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 자 따라해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 한 번만 더. 가등기 본등기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무슨 얘기로 뭐 외국인 만나면 왜 우리 때는 뭐 위즐라이크 뭐 외국인이 왔어요. 그래서 뭐 좀 이 음료수를 대접해야 되는데 많이 대접해야 되는데 영어로 말하기가 그 굉장히 저기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막 단어만 외우고 독해하고 막 그 뭐 발음 끼워 기거나 시험 보다가 회화하려니까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말이 어려우면 뭐예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3살 먹은 애들 얘기하면 와와 하면 뭐 알아듣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럼 명사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 애들 뭘 좋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한마디로 합니다. 커피. 그러면 벌써 끝에를 올리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어보는다는 의미야.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듯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냥 가등기가 뭐냐 보면 가등기, 본등기, 순위 버전, 청구권 버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순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절대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본등기가 되는 거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그래서 여러분 자 문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가등기 효력 앞에 있죠? 효력 앞에 있는데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있죠 여기 1번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할 경우에 다른 전세권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제 후등기 저지력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일구에만 인정되고 표제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표제부 부동산 표제부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소유권전 등기에 공유된 경우에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권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담당원 여기 등기 원인에 의해서 자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자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추정력 내면 뭐 등기 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이제 그게 답인데 동일한 건물에 동일 명의의 보존 등기 중복 나오죠 중복. 그럼 여러분 아까 외웠잖아요. 중복선 외우라했죠? 중복선. 근데 그 한 번 보고 만약에 내가 한 번 딱 봤어.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사이버지. 그래서 여러분 제 후배 중에 누가 이제 뭐예요? 보통 군대 판사를 우리가 법무관 얘기인데 그 법무관 시험부터 갔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서울대학교 한 3학년 어린애가 이제 학교에서 왔답니다. 근데 이제 군인이니까 그 사람들 군이니까 뭐예요? 군인의 길 뭐 이런 거 이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군대에 저기 가서. 그래서 조교가 뭐라고 칠판에 막 써놓고 나서 이제 그 젊은 친구한테 외워보라고 딱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우리는 글씨를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씨 이렇게 읽습니다. 딱 외우고 나서 한번 딱 쳐다보고 나더니 뒤로 딱 돌더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대로 읽더랍니다. 그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읽습니다. 그 쉼표까지도 딱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친구들은 디카예요. 그냥 딱 사진 찍으면 그 영상이 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쉼표까지 다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친구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일찍 죽어요. 머리가 워낙 기억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일찍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는 공부하죠. 이렇게 1시간 공부했어요. 고개를 딱 들죠? 그 머리가 개운해. 머리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개운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개운하잖아. 머리가 없질 않아. 그냥
가끔가다 눈만 아파. 눈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만 아프지 그게 좋은 거예요. 여튼간에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죽어도 좋으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싶다. 그냥 사세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빼나와서 그 선생님 저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붙고 싶어. 저 가슴 아픕니다. 가슴이. 가슴이 찡한데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거 여러분 이제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할 생이니까 중복선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5번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유로 여전된 경우 그 등기를 뭐하지 않고 말소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여전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진정명의 회복인데 다음에 이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 효력에 대해서 반드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넘겨보시면 또 그 가등기 효력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또 있는데 자, 옳은 거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제 옛날 18회 때 뭐 지금 26회니까 한 8년 됐네요. 그러면 자, 1번에 뭐예요? 부동산에 그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떤 가짜 등기는 자, 기억합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던 여기 가등기가 되어 있던 가합류가 되어 있던 가처분되어 있던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나올 때 자, 뭐라고 가합류가 된 부동산에는 그 현재 소유권자가 처분하지 못한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2번에 존속유권 아니라 했죠? 존속유권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을이 매수해서 직접 부여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 자, 그럼 무효라 그러면 당연히 틀리다는 얘기.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자, 가부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 얘기했죠? 그럼 이게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 안 나오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 병은 갑한테 최후 매수자 병이 최초 매도인 갑한테 직접 이전게 되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직접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이 왜 답이냐면 5번에 눈에 띄는 게 가등기죠. 가등기. 거기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가 있죠. 절대 뭐가 자,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이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절대 가등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요런 추정력이라는 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왜?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살펴두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뭐가 답으로 나올지는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돌아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순위 확정적 효력, 권리 추정력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등기소 등기관 이게 나오는데 2번 파트 2번 나오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나오는데 자, 등기부는 구분 건물 등기부가 사실 중요한데 등기소 등기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등기소와 등기관은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네, 그것만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소는 우리가 뭐예요? 등기사무를 보는 게 등기소예요. 요즘 이제 전산등기화 돼 있었고 옛날은 이제 뭐라고 했죠? 옛날은 뭐 강남구의 강남등기소, 동작구의 동작등기소, 자, 거기 관악구의 관악등기소, 서초구의 서초 이렇게 등기소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전산등기화 되니까 이런 이제 강남구 이런 걸 다 이제 묶어갖고 뭐예요? 등기국이라고 자, 어디 서울 뭐예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고 이렇게 합쳤어요. 합치고 이제 합쳤는데 하여튼 아직도 합치지 않고 뭐 일반적인 명칭을 가진 등기소가 있긴 있는데 자, 이런 추세가 이제 좀 합친 추세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전산 처리 등기를 해갖고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이용한다? 등기국이라고 하는 걸 뒀다라고 참고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일단 항상 뭐예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뭐예요?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그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외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예요? 자, 몇 년 동안 그 30년 동안 다 3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3번 나온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쌍가루 1번에 등기소 의의와 관할이고 그 관할 등기소 2번 나오죠? 항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 관할 등기소의 예외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거기다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그 별표 하나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그 앞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효력하고 뭐예요? 효력하고 요건 있죠? 요건과 효력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건과 효력은 기본적인 판례는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여기는 뭐예요? 관할 등기에서 예외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그냥 나왔던 부분이니까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의미만 이해해 보자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지정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자, 관할등기에서 지정, 관할의 지정 그래갖고 지정권자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뭐 할 때는 걸쳐 있는 경우 또는 뭐예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 대지가 다른 관할에 속하여 관할이 중복될 때는 그 건물에 대한 최초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상급법원장으로부터 뭐예요? 지정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 등기소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소에 대해서 자, 따져볼 것은 무슨 문제다는 얘기예요. 지정 문제인데 지정은 누가? 상급 뭐라고? 상급 법원장이다. 이게 상급 법원장. 이렇게 해서 상급 법원장이다. 그럼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에 걸쳐 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옛날 종래한 옛날 7회 때 문제 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신축 건물 졌는데 이 건물의 반은 어디에?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서울특별 지금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안양시가 있어요. 이걸 경계를 해서 건물 졌다는 얘기예요. 땅은 분할하면 되니까 땅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 그러면 건물이 나오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물 진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받은 것을 뭐예요? 예컨대 이거 금천구는 서울 뭐예요? 서울.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고 이건 뭐예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그럼 이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고등법원장한테 뭐예요? 자, 서류를 제출하면 이 고등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남부지방 아니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이제 그 등기소 가서 어디 가서 하라고 지정해 준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그 상급법원장이 지정권자다라고 그 내용만 살펴두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확인 문제가 7회 변형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의 똑같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원 등기구가 이제 수원 지방법원 등기소의 관할에 걸쳤을 때 그 상급법원장 2번 당사자의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상급법원장이죠? 이제 그게 답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등기관도 시험 문제라는 게 의의입니다. 자, 이 등기관 얘기 나왔을 때 등기관은 자, 모든 법원 공무원이 다 등기관이 아니다. 누가? 자, 거기 이제 뭐예요? 공무원 중에서도 자, 법원 서기관, 등기 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누구? 상급 법원장한테 뭘 받은 사람. 그래서 자격 요건 나오죠? 법원 서기관 4급, 등기 사무관 5급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 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요 줄 쳐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서 줄 쳐놓고 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지정권자다라고 이제 보시. 자, 이 지방법원장 등기관은 누구한테 지정받아야 돼요? 지방법원장. 그다음에 지원장한테 뭘 받은 사람? 아,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 누구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등기관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정 모든 법원 공무원이 등기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뭐예요? 이런 사람한테 등기관도 이런 사람한테 지정받죠? 대법원장한테 지정받는다를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대법원장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와 등기관 시험 문제 요즘 최근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이해하시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다. 더 이상 뭐 깊게 들어갈 거 없어요. 여기 잘 안 나오니까. 요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에 뵙겠습니다.